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 어려움 어디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의 시간들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녹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 오늘이 4월 2일이네요. 어김없는 봄이 약속이나 한 뜻 아름답게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바깥의 벚꽃도 너무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그저 갑갑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이 어려움이 나 혼자 겪는 힘듦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아픔이고 고통이니 조금의 위안을 가져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콩비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콩비 카페. 이곳에서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의 그런 공간일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나눔의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선생님들의 모임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뭐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또한 강요도 없는 곳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나하나 정말 나눔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칭찬 릴레이로 알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칭찬 릴레이에 바톤을 이어받고자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특강 2회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동영상 강좌는 처음 시작한 시기가 2014년입니다. 횟수로 꽤 오래됐죠. 6, 7년 전에 영상을 한번 봤더니 좀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이 교차를 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과연 저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좀 되어드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도전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뭔가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고민거리를 하나를 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콩쿨 곡의 레파토아 선곡입니다. 매칭 가이드죠. 어떤 매칭이요? 아이와 곡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칭에 대한 콩쿨 레파토아 선곡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과연 핫하고 신선한 곡이 콩쿨 무도에서 주목을 받을까? 아니면 몇백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고전곡이 진짜 콩쿨 무대에서 효과를 많이 가져올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핫하고 신선한 곡이어서 콩쿨 무대에서 좋은 연주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고전곡이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 곡을 서로 연결시켜 줬을 때 그야말로 탁 떨어지는 거죠.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티칭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들은 잘 모르는 곡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고요. 이러한 곡들은 어떤 키포인트로 지도를 하셔야 할지 아셔야 되고요. 고전곡에서는 이렇게 고전곡만의 테크닉,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특강 2회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일은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이라고 하는 곡들을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풀어드리고요. 내일 4월 3일에는 고전곡 테크닉 중심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자,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눈빛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려 하니 조금의 가슴이 먹먹한 느낌도 있지만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자, 지금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은 우리가 데니스 알렉산더라는 작곡자의 곡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알렉산더는 지금 현존에 있는 작곡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죠. 데니스 알렉산더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핫하고 신선한 곡은 현대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40, 70년이 되지 않은 작곡자의 곡들이 많아요. 데니스 알렉산더, 타케쿠니 히라요시, 질로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의 곡이 있는데요. 오늘은 데니스 알렉산더의 곡을 리듬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데니스 알렉산더의 엘 자파테아도입니다. 엘 자파테아도는 춤곡입니다. 제목이 춤 이름인데요. 어떤 춤이냐면 스페인에서요 발로 구르는 이런 춤을 엘 자파테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목만 들어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나고 경쾌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신나고 경쾌하려면 리듬을 살리셔야 됩니다. 같은 곡이라도 일정하게 평평하게 치는 느낌과 리듬을 더욱더 강조를 하는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길이감이 괜찮죠? 길이감이 괜찮고 권장학년을 둔다면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위아래 다 가능합니다. 좀 손이 원활한 저학년의 아이라면 이게 벌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학년에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곡이고요. 고학년이라면은요 조금 손이 원활하지 않은 고학년이라도 이 곡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적인 부분이 없어요. 손을 이렇게 많이 굴리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이 원활하지 않은 고학년도 괜찮고요. 또한 이 곡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치는 사람은 별로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오, 우와 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연주 효과가 좋은 곡이요. 그런 곡이 바로 이 엘 자파테아도입니다. 그러면 팁을 드리면 꿀팁을 드리면 얘를 연주 효과가 없게 치려면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왼손이 두 마디 단위로 두 번째 줄이 묶여져 있어요. 미레미파솔라 미레미파솔라 돼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러를 살렸어요. 슬러에서 리듬을 첫 번째 박자에다가 세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쳤을 때와 느낌이 달라요. 첫 음을 이렇게 줬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슬러가 왼손이 두 마디씩 묶여져 있어요. 얘를 프레이징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프레이징은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하고요. 마치는 시작은 작게 마치고 중간 부분에 탑이 있어요. 탑. 가장 강조해야 되는 음들. 그렇다면 저는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미, 레, 미, 탑이 어딥니까? 솔, 파, 작게. 작게 시작해서 탑을 잡고 밑에 줄은 이렇게 잡으니까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은 슬러를 잘 보셔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저도 얘를 재미없게 치려면 몇 번 쳤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일정하게 치게 되면은 연주 효과가 떨어집니다. 억지로 오버하세요. 어떻게? 액센트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데크레센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4마디가 데크레센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크레센도를 마디마다 첫음들마다를 작게 치는 거예요. 점점 1마디 보면 두 번째 마디가 작고 세 번째 마디 더 작고 네 번째 마디 더 작고 이렇게 친다면 훨씬 더 연주 효과가 높아집니다. 제가 장담하죠. 그리고 이런 곡들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되풀이 반복이 두 번이 된 이후에 21마디를 가게 되면은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책이 없으셔도 악보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팁 위주로 가겠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은 꿀팁인데요. 폴테와 피아노의 차이를 확연하게 두는 것이 연주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마디 보시게 되면 지금 폴테가 4마디를 반복이 아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똑같은데 피아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냥 선생님은 자 폴테잖아. 크게 쳐봐. 밑에 피아노지. 작게 쳐봐. 이건 그냥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생님일까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폴테와 피아노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폴테는 크게 치고 피아노 작게 치는 거고 그렇다면 폴테는 폴테답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고 피아노는 피아노로 작게 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폴테는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끝이 단단하면은 폴테의 소리가 나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피아노는요 건만 누르는 느낌이 돼야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선생님 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이의 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손을 잡아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힘 줘봐 힘 줘봐. 그러면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힘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힘을 주네. 더 힘을 줬었을 때 아이가 힘을 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을 강하게 하는 거죠. 손가락 끝이 단단해야 폴테 소리가 나고요. 피아노는 손끝이 헐렁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테를 크게 쳐라. 이렇게 강요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티칭을 하셔야 되냐면은 손가락 끝을 단단하게 해봐. 아까 너 선생님 손 잡았잖아. 그치? 이거 손 잡았지? 그러면 그 느낌대로 단단하게 쳐봐. 그러고 단단하게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노래되기가 어려워요. 노래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폴트와 피아노의 차이를 확연하게 두는 게 중요한 거지 노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거칠어도 돼요. 피아노죠. 헐렁하게 쳤단 말입니다. 그쵸? 손가락 끝에 힘을 풀었어요. 이것도 아이들이 어렵다. 그러면 더 쉬운 팁 하나. 폴트는 페달 하세요. 그러고 피아노는 페달 빼버리세요. 그러면 폴트와 피아노의 차이가 확연하게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레미파 솔파 미파 미레 미파 미파 미레미 폴트예요. 정확하죠, 발음이. 그러나 피아노는요. 레미파 미파 미레 안 정확해도 돼요. 발음이 안 정확한 느낌이 있죠. 이거는 어떤 곡에서든지 그대로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아주 좋은 팁으로 여러 곡에서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밑에 줄을 가니까 여기서 연주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슬러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레가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음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스타카토가 붙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스타카토를 제가 조금 오버해서 쳤어요. 왼손만, 오른손 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 부분은요, 약간 드라이하게, 메마르게 타건을 하시게 되면은 연주 효과가 훨씬 올라가고요. 리듬이 훨씬 더 잘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줄을 가보니 이게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그러나 이 슬러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은 두 박자가 이렇게 슬러로 묶여져 있어요. 마치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2박자처럼 연주하는 이런 부분을 특별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죠. 헤메올라 리듬입니다. 3박자 곡을 마치 두 박자처럼 치는 걸 헤메올라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손에 있는 베이스 있죠. 베이스 음들마다를 약간 액센트를 줘보십시오. 연주가 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나서 37마디 가시니까 크레센도 몰토가 나왔습니다. 크레센도 몰토를 어렵게 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시면 안 돼요.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치면 어려워요. 방법. 마디마다의 첫음들마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크레센도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곡은 항상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밑에 내려와 보시면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폴트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밑에 줄입니다. 타건을 딱 하고 나서는 보니까 지금 쉼표가 뒤에 있어요. 쉼표에서 그냥 잊지 마세요. 마시고 손을 동선을 미리 밑에 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미리 건반에 준비하십시오. 그죠? 난 치지 않았는데 손이 이미 밑에 쪽에 가 있죠. 치시고 그 다음에 또 4분음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활용을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연주 효과가 잘 나타날까요? 코로 숨을 쉬셔서 연주 효과를 드높이십시오.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 마지막 마디 보시게 되면은 쉼표 하시고 쉼표가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곡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약간 손을 약하게 주먹을 쥐듯이 잡아줘서 곡이 끝나지 않은 느낌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 엘 자파테아도가 연주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데니스 알렉산더의 곡이 엘 자파테아도는 지금 초등 3학년을 중심으로 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학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토카타 리트미코라는 곡인데요. 데니스 알렉산더의 곡입니다. 이런 곡입니다. 리듬이 이 리듬이 지금 단 두 바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곡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리듬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토카타 리트미코. 이 리듬을 익히시면 되죠. 두 마디에 걸쳐져 있는 이 리듬요. 그죠?
그러면 얘를 메트로놈으로 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게 어디다가 박자를 둬야 될지 몰라요. 왜냐? 처음에는 8분의 6박자고 두 번째 마디는 지금 4분의 3박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쉽게 티칭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과일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어떤 과일이요? 바나나랑 딸기요. 바나나는 글자 수가 3개죠. 그리고 딸기는 2자죠. 그렇다면은 이거 1마디를 칠 때는 바나나를 외쳐주시고요. 두 번째 마디에서는 딸기를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나나, 바나나, 딸기, 딸기, 딸기. 그죠? 바나나, 바나나, 딸기, 딸기, 딸기. 그때 바나나 할 때 첫음에다가 액센트를 주는 거죠. 바나나,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는요. 딸만요. 딸기, 딸기, 딸기.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죠. 바나나, 바나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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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딸기, 바나나, 바나나, 딸기. 그러면 완벽하게 익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못 익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촉각적으로 느낄 때 가장 이해가 쉬워요. 선생님의 손을 아이의 등에 대시고, 이게 아이의 등이에요.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데 바나나, 바나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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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딸기, 딸기, 딸기 이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익혀지지 않을까요? 바나나, 바나나, 딸기, 바나나, 바나나, 딸기. 이런 곡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케코니 히라요시의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는 한밤중의 불꽃놀이요.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바나나 딸기 딸기 바나나 바나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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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곡,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이라고 그러면은 이 리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나나 딸기 리듬이요. 그러면 잘 익히셔야 되겠죠. 타케코니 히라요시의 이 곡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바나나 딸기 리듬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리트미코에서 한 가지 팁.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곡은 지금 단 2바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곡이지만 다카포가 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 다카포 알 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갔었을 때 이 데니스 알렉산더의 작곡가는 제시를 해놨어요. 반복시, 양손 모두 8박, 8옥타브 위에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넘어가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라면 여기서 쳐야 되는 걸 작곡자가 반복시, 양손 모두 8옥타브 위에서 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셔야죠. 올라가서 치셔야 됩니다. 그걸 밑에서 그대로 쳤었을 경우에는 콩쿨에서는 꼽혀. 그쵸? 작곡가가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다 부분을 넘어서 와서는 지금 35마디 가는데 로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쳤던 부분 로코, 원래 쓰인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음역대를 그대로 원래대로의 음역대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카타 리트미코 아주 연주 효과적이죠. 초등학교 권장학년은 초등학교 1, 2학년 다 괜찮고요. 그러면은 3학년 안 되나요? 되죠. 어디 정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편성의 근거를 둔 거죠. 그렇다면은 데니스 알렉산더의 이 토카타 리트미코보다도 권장학년을 더 낮게 둘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황홀한 기쁨이요. 황홀한 기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꿀팁인데요. 리듬을 살릴 수 있는 동음 연타요. 앞에 보시게 되면
답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붐의 동음 연타지만 같은 음이지만 똑같이 쳐서는 리듬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첫 음에 약한 액센트. 지금 오바이죠 제가 강약 강약 이렇게 가게 되면은 리듬이 저절로 살아나요. 제가 쳐볼게요. 똑같이 쳤을 경우는 리듬감이 없죠. 그러나 오른손에 동음 연타의 첫 음을 살짝 강조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나죠? 차이가 느껴지시는 거 맞죠? 자, 이런 곡 동음 연타는 타케쿠니 히라요시의 튤립 댄스라는 곡이 있어요. 이런 곡인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솔솔 파파 미미레 여기가 폴대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폴대라고 똑같이 크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연주호가 떨어지죠. 심사평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폴테라도 다 같이 크게 치면 안 되죠. 첫 음만. 모든 곡에 적용시키십시오. 동음 연타는 첫 음에 약한 액센트. 저절로 살아나죠. 그죠? 이런 곡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니스 알렉산더의 황홀한 기쁨 이 곡이 보게 되면은 기본 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곡인데 이 곡을 4분의 3박자가 기본 강박이 강약약이라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곡이 굉장히 속된 말로 촌스럽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냥 건강한 소리만 나죠. 이렇게 쳐서는 연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쳐야 될까요? 오버해서 강은 강답게 쳐야 되고 두 번째 박자를 더 약하게 타건을 하셔야죠. 그리고 약하게 타건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슬러로 묶여져 있어요. 저 안 쳤거든요. 이번에는 흡사 안 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품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타건이라고 하냐면은 꽃나비 타건이라고 합니다. 꽃나비 타건이 뭐냐면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꽃한테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살푼 대로 앉잖아요. 살푼 대로 앉죠. 내려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급하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타건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타건의 속도를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무게감 없이 천리 안 천리 할 정도에까지. 이건 아이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타건의 속도를 느리게 해보십시오. 건반에 닿는 속도를 느리게. 그러면 연주효가 짱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곡에 팁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곡을 공부했냐면 데니스 알렉산더의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연주 효과가 아주 좋은 엘자파테아도 그 밑으로 토카타 리트미코 더 밑에 학년 지금 이 곡 화려한 기쁨 이렇게 난이도를 나눠봤고요. 데니스 알렉산더의 곡을 그러면 데니스 알렉산더의 조금 더 높은 권장 학년의 곡이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토카타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 곡이 어떤 느낌인지가 와요. 토카타잖아요. 토카타는 즉흥적인 악곡 형식입니다. 그리고 화음이 굉장히 폭넓게 나오고요. 빠른 음표의 악구 교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곡가는요. 이 곡에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작곡자는 우리가 모르게 살짝 제시를 하나 해놨어요. 어디냐면은 프레스토 콘 푸오코 빠르게 뭘 가지고 콘 가지고 푸오코를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쳐라라고 해놓고서 1분의 2박자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작곡자는 4분음표는 이렇게 하면서 권장 템포를 120에서 132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죠. 2분의 2박자 알라브레베는 단위박을 2분음표를 두는 거예요. 한 마디 안에서 2분음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연주를 해야 하는데 데니스 알렉산더는 단위박을 4분음표는 이렇게 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분의 4박자처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 효과를 더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 박자를 저는 좀 더 강조를 해서요. 이렇게 갔을 때 연주 효과가 훨씬 더 상승된단 말입니다. 2분의 2박자를 쳤을 때 쳤을 곡을 안 되면 머리를 살짝 흔드십시오. 그죠? 그렇다면 연주 효과는 되고요. 또한 이 곡은 지금 곡의 형식이 A, B, A 다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감사한 곡이죠. 처음에 A의 부분만 공부를 잘 해놓으시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A 다시 부분은 옥타브만 밑에서 치면 되는 거예요. 처음은 쳤던 곡을 밑에서 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부는 뭘 하시면 될까요? B 부분만 보시면 되죠. 여기 이 곡에서 B 부분은 지금 11마디인데요.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B 부분으로 잡아야 되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한 팁 드리겠습니다. 페달을 잘 보십시오. 페달이 지금 되어져 있다가 지금 네 번째가 아니네요. 끝에 있는 한 박이 지금 페달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그냥 치시고 여기를 오버하세요. 하나, 조금 더 오버시켜서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은 연주 효과가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이때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쳐주시는 거 있죠. 어떻게?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게 되고 이 부분만 아이에게 티칭을 하신다면은 이 곡 연주 효과는 좋으면서 원리만 아시면 이 곡이 그닥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요. 뭔가를 계속 드리고 싶네요. 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A 부분요. 여기서 이 안에 오른손이 스케일이죠. 여기서 모든 음들을 똑같이 치시면 안 돼요. 멜로디 라인을 찾으셔야 돼요. 시,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다 같이 크게 쳤다. 그러면 팔이 굉장히 아파올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죠? 시라 솔 라 시라 도 이 음들이 정확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곡가들은 그냥 작곡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 마디 안에서도 법칙이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왼손 첫 위에 화음의 음을 보십시오. B, C음이죠. 근데 오른손이 미, 솔, 시로 풀어놨어요. 결국 똑같아요. C. 그렇기 때문에 C, 왼손이 라, 레에서 라니까 라, 도, 솔, 도, 미, 솔, 솔, 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치면 어려워요. 알고 치셔야 되는 거죠. 풀어치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3마디 보셔도 마찬가지죠. 도샵, 도 따라치죠.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의 이런 패턴들을 미리 알고 악보를 보시는 것도 빨리 악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안보를 빨리 하실 수가 있고 왜 콩쿨 무대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앞에서 쳤을 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진짜 잘했는데요. 저는 무대만 가면 떨리고요.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져요.
왜 하얘질까요? 그건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연습해서 그래요. 머리로 정리를 하셔서 패턴을 이끄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니까 그냥 좋은 컨디션에서 떨리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손이 잘 돌아가지만 긴장되는 부분에서는 머리로 맺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머리 안보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익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이 연주 무대에서 더 연주 효과가 좋다라고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지만 이러한 곡이 뭐 고전곡과 비교해서 네가 답이냐 내가 답이냐 뭐 이게 아니라 두 곡 모두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위 핫하고 신선한 곡도 알으셔야 되고 고전곡도 잘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곡을 좋아하지? 이 아이에게 어떤 곡을 줘야 되지? 매칭시켜야 되지? 얘를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곡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데니스 알렉산더의 네 곡을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난이도별로요. 제일 권장학년을 밑으로 두는 곡은 화려한 황홀한 기쁨, 두 번째 토카타 리트미코, 세 번째 엘 자파테아도, 네 번째 티타늄 토카타. 데니스 알렉산더의 이 네 곡만 들고 계신다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18번 곡으로 데니스 알렉산더의 곡을 가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제가 덧붙인 곡이 타케쿠니 히라요시의 한밤중의 불꽃놀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곡이 연주 효과가 좋다 하지만 이 곡을 먼저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튤립 댄스라는 곡을 접해서 타케쿠니 히라요시의 곡을 먼저 접해보시고 한밤중의 불꽃놀이로 넘어가 보시면 아주 연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를 그냥 지나가게 놔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손이 계속 피아노 연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선생님은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완곡 연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 8마디라도 연주를 해주셔야죠. 8마디 어렵다. 4마디라도 하셔야죠. 4마디도 너무 어렵네. 오른손만이라도 연주해 주셔야죠. 오른손도 어렵네. 한 마디 안에 어느 정도 건반을 눌러주셔야죠. 그렇다면은 오늘 4월 2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 악보 펴시고 연습 저와 함께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실 거죠? 제가 파이팅 한번 외쳐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지선이었습니다.